이 시한폭탄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질환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이 무서운 건데요. 자, 나는 몸씨다. 오늘 주제는요. 뇌혈관 파열을 막아라. 뇌동맥류. 저희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네, 저 화면을 보시면은 굵은 실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혈관입니다. 저게 다 뇌혈관인데요. 저 중간에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서 까맣게 보이는 혈관이 확장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우측 사진도 저기도 보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혈관이 매끈한 길처럼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저기는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네네. 네. 풍선처럼 확장이 돼 있죠. 풍선처럼. 네네네. 이 환자는 지금 17세 나이. 17세 나이. 네네. 17세. 네네네. 이게 이 환자는 갑자기 두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대파열은 하지 않고 이게 조금 출혈이 보이는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을 한 다음에 동맥류 모양이 저렇다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게 생긴 동맥류여서 이렇게 물어서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이 동맥류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지금 손가락 한 손가락 정도 이렇게 이마에서 들어간 부분에 동맥류가 있는 겁니다. 저런 큰 동맥류는 파열되면은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머리에서 큰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뇌는 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전부 그쵸. 뼈로 쌓여 있고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압력이 이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안쪽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리는 부위, 그래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산소가 가지 못하는 부위는 썩게 돼요. 그러니까 이 뇌압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혈액이 나온 것들이 어디로 새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게 독성 물질을 자꾸 만들어내서 뇌 실질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동맥류가 발견된 환자 중에 약 50%는 대부분 이런 치명적인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게 한번 터지면 적게는 한 32%, 많게는 67%까지 사망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천만다행으로 이제 목숨을 구하더라도 한 30%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연찮게 발견되는 환자보다는요, 이렇게 이미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환자의 비율이 무려 17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터지고 나서 뒤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후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사례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정수진입니다. 우와. 언제? 27살. 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두통이 좀 많이 심해졌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편두통 이런 느낌이 아니고 뇌 쪽에 피가 완전히 쏠려서 일을 못할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이유가 제가 집 비밀번호를 3년 동안 바꾼 적이 없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문 앞에서 기억이 안 네. 나요? 그래서 앞에서 한두 시간 정도 헤매다가 결국에 어머니가 깨셔서 열어주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되게 드문 경우인데 그런 증상을 겪으셨네요. 네. 동맥류가 지금 발견된 거는 우연이 됐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안면마비라든지 두통 자체도 동맥류의 파열과는 별개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개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시고 의료진 믿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찾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검사도 받고 네. 어떤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어떤 진료를 받고 계신지. 정확히는 기파열성 뇌동맥류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네네. 크기 자체는 4mm로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잘 터지지 않는 부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은 추적 관찰을 해보고 크기가 변동이 되면 그때 수술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뇌동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우선은 제일 사실 우셨어요. 많이 우셨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끔 방바닥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 쓰러진 줄 알고 달려오세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얼마나 놀라시는지. 놀래가지고. 감정이 떨어지지. 근데 이제 앞선 사례자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두통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두통을 굉장히 많이 겪는 그렇죠.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뇌동맥류 두통과 그냥 일반적인 두통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뇌혈관은 보통 갑자기 부풀어 오를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예전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압니다. 이게 스물스물하는 이런 두통이 아니라 혈관에 탁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통이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작 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느낄 수 있게 어떤 다른 부류로의 두통이 없다가도 갑자기 도통이 생기면 이게 뇌동맥일 수도 그게 있다는 이제 거예요. 아주 심하면은 느끼는 건데 우리는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제일 난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원을 꼭 가서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혈관이 나오는 CT나 MRI를 꼭 찍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푼 다음에 파열까지 돼버렸다. 그거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의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 터져서 오는데 완전히 의식 소실 없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아니면 어떤 거인 골리앗이 와서 망치로 한번 빵 때리는 것 같다. 그다음에 참기름 짜는 그 기계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기계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의식이 소실된 분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그 의식은 있으면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 뇌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같은 증상들이 남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요. 맞아. 또 그런 그래서 일이 있을 저도 거 하는. 혈관이 생긴 걸 가지고 탓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후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따로 없습니까? 네, 이 동맥류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실제 혈관이 건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혈관이 두텁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벽이 두터운 거, 딱딱한 거는 압력이 올라갈 때 언뜻 잘 방어를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일정 압력 이상이 가면 완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든지 혈관벽이 긁혀가지고 혈전이 유발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맥 경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억제하고 그거에 중점을 둬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뇌동맥류나 이런 중풍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이게 잉여 지방,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게 되게 희귀하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회 가보면은 이런 경동맥 협착 환자는 이렇게 증례 보고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 안에 석회화된 협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경동맥 협착 환자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식생활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동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염 섭취입니다. 국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소금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동맥 경화된 부분이 이렇게 늘렁늘렁한 이런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석회화되어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스텐트가 키려고 해도 잘 안 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일 당부드리는 게 좀 고염 섭취를 좀 줄이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환자 설명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름 덩어리들이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 네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네.